먼저 필기 합격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필기 합격반 2020 과정을 수강 신청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강 10월 10일 날 하는 것이 있고요. 개강 10월 10일 날 하는 것은 강좌가 지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상세 보기 강의 리스트인데 여기에 강좌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한 내용이죠.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한. 오늘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밑에 강좌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를 하게 되면 또 그 밑에 강좌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차근차근 강좌가 쌓아지겠죠.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강좌가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기 위한 강좌가 있고 라이브 방송 밑에 이제 녹화 방송이 하나씩 생기는데 오늘 라이브를 못 보면 여기 녹화 방송 생기는 걸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는 생방송 진도에 맞춰지겠죠. 그리고 강의는 생방송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생방송에 맞춰지긴 싫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3월달 가면은 2월에 진행하는 과목은 너무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걸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복습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먼저 진도를 좀 빼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빼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갖다가 하나를 더 제공을 해드리죠. 요거 2020 업그레이드 과정인데 요것은 금년에 촬영한 겁니다. 금년에 촬영한 내용 요것을 여기를 강의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물론 이 과정을 결제를 하셔도 여기에서 생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강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미리 봐도 됩니다. 먼저 미리 봐도 되고요. 요거는 강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건 지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은 19분짜리 강의입니다. 다음에 요건 로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강의는 10분짜리 강의입니다. 자, 요거는 삼각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강의는 45분짜리 강의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강의를 다 해놨죠. 여기에 보면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그것을 역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만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과정이 업로드 되어 있고요. 모든 과목이 다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게 총 강좌 수가 몇 강좌냐면 255강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과정을 신청한 분도 이 강좌가 들어갈 거고 이 강좌를 신청한 분도 생방송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다 나의 강의실에 등록이 될 거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020 동영상 업그레이드 과정이죠. 요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진행할 과정, 자, 생방송 과정이 될 겁니다. 생방송 과정은 여기에 있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225 강좌라고 하는 이 강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좌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진행하는 이 과정은 압축되어지면서 핵심적이면서 문제 중심으로서 이론을 진행하는, 이전에는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의 강의가 2020 업그레이드 필기 합격반이었다면 생방송 과정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끌어오는 겁니다. 방향이 좀 달라지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끌어오는 과정으로 조금 더 속성 과정으로 조금 더 문제 접근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기법이 이거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문제 접근형으로 해서
2월 말까지 끝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진도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더 먼저 끝날 수도 있고요. 또 2월보다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해서 전기기사 전 과목을 다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참여하시면 전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패턴과 다른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이론을 바라보는가, 이론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 요거의 차이인데 문제에서 이론을 바라보는 시야를 보고 공부를 한다. 이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고 자기 걸 만드는 과정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면 지금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존재하겠죠. 어떤 이론이 있어야 이 예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여기에 나온 기호가 있을 겁니다. 기호. 그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전압이다. 전원이다. 그거에 대한 기호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호는 E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V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보통 이제 E나 V나 이야기하는데 E를 직류에 대한 개념으로 쓰고 V를 교류에 대한 개념으로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E나 V로 표기하는데 E는 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원. 여기서 이 V는 부하단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R 양단의 전압이죠. R 양단의 전압이다. 그래서 전압이나 전원이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요 기호가 무엇이냐? 요 기호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항인데 R로 표현하고 단위는 ohm으로 쓴다. 요렇게 표현할 때 전류라고 하죠. 전류다 뭐 이런 거죠. 여기는 뭐가 된다? 전압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적용이 되어질까? 저항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항이 직렬 연결될 때 저항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느냐?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합성저항. 안 그런가요? 그렇죠. 합성저항.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이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회로에서 지금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회로를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합성저항이 존재한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직렬로 연결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병렬로 연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이론은 이런 것이다.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는 뭐가 생긴다? 전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ohm의 법칙이라고 해요. ohm의 법칙. 자, 이러한 ohm의 법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필요하구나. 그럼 ohm의 법칙이 무엇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원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전원, 여기에 있는 전압, 이런 전압들이 생겨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하라고 그러는데 이 회로에서 이러한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에 대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키르히호프라는 거죠. 키르히호프가 이렇게
1법칙, 2법칙을 세웠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해결할 때 키르이호프에 대한 법칙을 알아야 되고 옴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합성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 전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표현에 대한 심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심벌이나 기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키르이호프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면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그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식 정리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걸 이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항 정리. 이런 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이론들을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키르이호프 법칙이 뭐다? 옴의 법칙이 뭐다? 합성장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주고 하는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은 여기에 이론들이 자기가 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씩 배워서 자기 걸 만들어 가겠죠. 만들어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음 유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장 문제를 끝내다 보면 문제풀이 같지만 문제풀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이론 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순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앞전에 동영상 강의에 찍어 놓은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요약이 어떻게 돼요? 압축되겠죠? 압축되면서 이론도 압축이 될 거고 문제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단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생방송 과정이고 그것이 생방송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문제는 강의는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기다 다 필기를 해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을 설명하려면 결국 저항의 기호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요게 저항이니까 저항은 이렇게 생기고 요거는 레지스탄스니까 R이고 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론들이 있어요. 전류가 뭐다, 전압이 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전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고 전류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수식도 설명해주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차피 이론 설명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봤을 때의 문제, 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전원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전압이 V일 때에 R 값을 구하라.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면 이 R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필요하겠죠. 이게 전원이란 말이에요. 전원. 이걸 전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이건 뭐예요? 전류라는 거죠. 전류가 뭔지 모르면서 전류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면 이 내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겠죠.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은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런 그 전류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전기가 이동했을 때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느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 하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노트합니다. 노트. 그대로 베껴요. 강의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걸 똑같이 그리고요. 강의하는 사람이 쓰면 그걸 똑같이 씁니다. 그걸 똑같이 베끼고 똑같이 쓰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시간 필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베끼고 정리하는데 2시간 걸릴까요? 2시간 안에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은 숙달된 사람이니까. 그냥 막힘없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막힘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베끼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적어진 것, 판서되는 것, 이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 안에 강의하는 사람이 설명하면서 이 안에 다 돼 있다는 거죠. 전류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적는단 말이죠. 왜 적느냐는 얘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지 말고 강의를 듣는 거에 집중을 해줘야죠.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해줘야죠.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든지 왜 그랬나라고 하는지 머릿속에 자꾸 뭐예요? 연산을 해줘야죠. 정이니까 이건 Q는 뭘까 뭐 이거 T는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전압분배 법칙을 이야기한다, 전류분배 법칙을 이야기한다,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아하, 아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하가 뭐죠? 뭔가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뭔가 이해가 됐어요. 중요한 거야. 야, 전압 강하. 야,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떨어진다. 무엇이 떨어진다는 거지?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구나. 그럼 반대는 뭐더라? 아, 상승. 자, 그럼 상승이 뭐냐? 아, 우리 강의 듣다 보니까 전압 상승이 있었구나. 전압 상승이라는 그럼 어떤 거다? 이렇게 상승이다. 요런 느낀 점이 있죠. 느낀 점.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 이건 뭐예요? 이해된 점. 이런 것을 갖다가 노트하는 겁니다. 노트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뭔가 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기록을 해놔야 돼. 그 아하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을 때 그 아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들을 때 또 누가 설명할 때 그게 아하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혼자 책 보고 있으면 아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에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핵심 포인트야. 내가 생각한 건데, 야, 이거는 뭐, 이렇게 됐구나. 너무 이게 좋다. 뭐, 이런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아는 용어로 잘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베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강의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먼저 듣고, 보고, 그 다음 뭘 해요?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그걸 뭘 해요?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은 뭘 하는 거다? 내가 이해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하는 게 생기겠죠? 그것을 기록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이죠. 기록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 그럼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불가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야, 이해가 불가하다. 대부분 이해 불가한 게 이제 용어가 안 되는 건데, 용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야 여기 이 식이 내가 왜 이해가 안 됐지? 예를 든 겁니다. 이 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 돼지꼬리 같이 생긴 요거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느냐? 이거 그냥 무엇일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질문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요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모르면, 처음 봤다면 요게 뭔지 물어봐야 돼요. 자, 요걸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뭐 하죠?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답변을 받게 되면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다시 이해가 될 것인가, 이해가 안 될 것인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해야죠. 그래서 다시 뭘 받아야 돼요?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면 정리를 하겠죠. 뭐가 돼야 돼요?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기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질문해서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선까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줘야겠죠. 안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 기록만 보면 이 기록은 뭐예요? 내가 다 이해했던 것들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이해했던 것들. 이건 모두 다 내가 이해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기록 내용들만 보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한번 아하 이해했던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끄집어내 보면 쉽게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공부가 되고 머릿속에 남는 거죠. 즉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기록하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질문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질문해서 답변 받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배운 것들을 이해한 것들을 어디다가 자꾸 써먹는 연습.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복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복습하라고 하니까 책에 있는 거 그냥 계속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밑도 끝도 없이 동영상 강의를 2번, 3번, 4번 돌려본다. 이해되나요? 되면 좋죠. 3번 들으면 이해되고 4번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 5번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 이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빠르게 듣고 배속으로 본다 그래요. 2배속으로 보든 3배속으로 보든 막 하여튼 돌려서 막 빨리빨리 듣고 거기에 그렇게 하더라도요. 2시간 강의를 들으면 2시간 내에 복습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습은 강의를 되돌려보는 게 복습이 아니라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실제 적용해보는 게 바로 복습이라는 거죠. 자, 적용해보는 연습. 아시겠죠? 실제 내가 배운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거죠. 해결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근데 나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다. 왜 답이 이거지? 왜 요게 답이 없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모르는 게 생겼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36,000인데 왜 10이 되었나요? 이렇게 적고요. 요걸 갖다가 사진을 딱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질문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죠, 여기다가. 암페어 세크인데 이거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자, 요거는 초당. 얘는 뭐예요? 시간당. 단위가 초당과 시간당인데 문제에서는 뭘로 물어봤느냐? 시간당으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hour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얘가 3600초입니다. 따라서 나온 값 36,000 암페어 세크를 시간으로 표현하니까 3600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카톡에다 적을 거예요. 적어서 그것을 갖다 다시 카톡에다 올려주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요거는 요렇게 된 것은 시간이니까 한 시간은 3600초니까 뭐 이러면서 나름 정리하고 요것이 해결이 되면 오케이. 나 이거 해결했어. 그죠?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나는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돼요. 표기를. 그렇게 하면서 한 문제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복습이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 한번 적용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습. 이게 공부라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똑같이 흉내내고 강의하는 사람이 필기를 열심히 해준 걸 똑같이 필기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설명한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고 강의한 사람이 증명한 내용을 똑같이 증명하고 그건 뭐 하는 거죠? 강의 연습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할 겁니까? 교수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습은 뭐 한단 말이에요? 마치 나중에 본인이 교수 될 것처럼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수 될 것처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격증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수 될 것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 공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공부는요,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다,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부족했던 것들을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뭔가 부족한 게 나타나야지 정상인 거죠. 뭔가 부족한 게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용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뭘 모르냐면 전기량이라고 하는 용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량. 이 전기량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자가 뭔지, 전기량이 뭔지. 그 다음에 SI 단위계, 이게 뭔지 몰라요. 단위계, 이게 또 뭔지 몰라요. 암페어, 이건 뭔지 몰라요. A, 근데 암페어인데 A라고 그래. 뭐 몰라요. 시간당, 근데 전류, 이게 내 전류가 뭔지도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들을 열거를 해놨으니 이해가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전기량이 뭐냐?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전기량이 뭔지 모르는 걸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나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스스로 해결?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질문. 전기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기량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아하, 그렇구나 느낌표죠.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가 나와야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가야죠. 느리겠죠. 왜?
용어도 모르는데 당연히 느려야죠.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빨라져요. 이게 눈덩이가 처음 뭉칠 때는 조금 해가지고 그 부피가 불어나진 않아요. 그지만 얘가 한 번 구르고 두 번 구르고 계속 구르다 보면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가 불어나죠. 그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쌓을 때는 힘들지만 나중이 되면 그 지식은 엄청난 지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눈덩이가 생기려면 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심, 조그만 점, 구심점, 이걸 찾아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용어라는 거죠. 용어부터, 단위부터, 기호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00%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강의 우리 1년 해도 2년 해도 3년 해도 안 끝나요. 근데 강의하는 사람은 기간을 정해놓고 5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5개월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로 가야 되니까 이런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짜질겠죠. 그런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빨리 드러내줘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사람을 이용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타이틀, 직류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죠? 전류, 전압의 정의, 이건 전류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의 법칙, 저항의 합성, 전압분배, 전류분배. 자, 요게 핵심 요약이에요. 그러면 전류 I는 끝났죠? 전류 I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단위는 뭐다? 전압 V는 뭐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음의 법칙 V는 R, 오음, 저항의 직렬, 저항의 직렬은 어떻게 해요?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저항의 병렬, 이거는요, 요게 오음이다. 이게 핵심 요약 아닌가요? 키르요프의 법칙, 이건 뭐예요? 시그마 I는 제로다. 시그마 V는 시그마 RI다. 이런 걸로 다 나오거든요. 저항의 합성력이 나오니까 직렬, 병렬, 전압분배 법칙, 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한다는 이야기예요. 비례하니까 원이 되겠죠. 전체 전압 V. 뭐 이런 거죠. 전류분배 법칙 I1. 반비례하니까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는 1일 때 2. 여기는 뭐 1일 때 1.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직류회로에서는 여기 이미 다 적어놨어요. 중요한 얘기들은 어디다 적어놨어요? 목차에, 제목 차례에. 모든 핵심 포인트는 목차입니다. 목차만 정리해 놓으면 이미 공부는 다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차를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면 핵심 요약집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약집 누가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책의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예요. 목차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회로 이론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 다 들어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회로망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다 풀죠?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다 풀죠?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얘네들만 할 수 있으면 공부는 쉽죠? 얘네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결합회로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보면 자기유도, 상호유도, 유도 결합회로, 캠벨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도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유도 결합 회로는 결국 L에 대한 연결이다.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이다. 요거는 가동밀대다. L0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이다. 요거는 뭐다? 차동밀대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가동밀대 플러스 2배, 차동밀대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는 거라. 왜 2배가 되는지는 이제 이 이유는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강의에서 증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명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증명을 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요약 정리하고, 요약 정리 이미 목차에 나와 있으니까 목차에서 요약 정리하고, 그러면서 공부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공부가 쉽게 되고 목적의식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막연하게 적어준 거 똑같이 적고 책에 있는 거 똑같이 적고 강의하는 거 똑같이 적고 강의하는 거 증명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고 강의하는 사람 흉내내서 강의 연습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를 다 보겠죠. 회로 이론에서 끝까지 다 가겠죠. 과도 현상까지. 여기까지 다 갈 거 아닙니까? 과도 현상까지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는 다 된 거잖아요. 자, 여기도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거는 전류 I는 R분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 T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수는 항상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항상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된 적이 없다. 항상 마이너스다. 1 플러스 된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요거는 시정수 특성근은 요렇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이게 목차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목차 옆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그 마인드법 또는 딥마인드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과도 현상이다. 과도 현상을 보면 과도 현상에서는 또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여러 개로 목차가 나눠지죠. 뭐가 나눠져요? RL 나눠지고 RC 나눠지고 RLC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갔으면 RL에서는 I는 뭐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과도 현상에서 RL에서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고 요거는 뭔 의미하고 요거는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칸에 또 나눠가지고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다음 칸에다가 또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강의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만들고. 요게 이제 나중에 제어공학에 가면 과도응답 똑같이 적용이 돼요. 과도응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걸 제어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개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요거는 이제 분포정수가 되겠죠. 분포정수는 나중에 얘도 전력공학으로 또 관련이 되고, 장거리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는 거예요. 예?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보고, 마인드라고 하죠. 마인드 맵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엑셀에다 넣어서 정리해도 좋겠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다 넣어도 정리해도 되겠고, 뭐 무엇을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본인의 지식이 이 내용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게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재밌어지거든요. 공부가 재밌다 그러면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은 말이죠.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게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엔돌핀 뭐 하잖아요.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가 달성이 되고 이해가 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또 하게 되거든요. 그게 중독성이라고 하잖아요. 담배를 피웠을 때 나타나는 어떤 기분 좋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운동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좋은 현상들, 또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좋은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뭘 만드냐? 중독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말이죠. 성취감이 생기면 중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게 돼요. 한 가지를 해결하고 한 가지를 해결하고 하면서 자꾸 성취감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는요, 관심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을 때 공부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강의만 쳐다보고 있고, 그걸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고, 무조건 문제 한 번 풀어보고, 2번 풀어보고, 10번 돌려보고, 관행도 문제 10년치 10번 돌려보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눈에다 사진 찍는 겁니까? 눈에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현상, 그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최신 효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냐는 얘기예요. 눈에 익은 거 찍는 거, 그게 공부입니까? 다 잊어먹죠?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꼭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우와, 정말 유레카. 이건 뭐 진짜 좋았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표기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는 다양한 마킹이 나오겠죠.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 지식의 정도가 다 드러나겠죠. 개인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목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거 하나면 사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 다 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100점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 과정을 연습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실력은 60점을 넘는 실력이 될 겁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강의는 매일 듣는데, 자, 나는 시간이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공부할 거야. 이거는 말이지 하루에 2시간씩 6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는 12시간 할 거야. 이런 사람 12시간 해보세요. 되나? 12시간은 개뿔.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나가서 수다 떨고 컴퓨터 앞에서 검색하고 휴대폰 갖고 검색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12시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은 고3이 아니거든요.
1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잠 1시간 덜 자고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6번 공부하는 6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 12시간 해가지고 24시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공부는요 자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주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점심에 30분, 밥 먹고 30분, 잠자기 전에 30분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쪼개서 해보세요. 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매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하죠? 하루 교육하고 하루 쉬고 이게 주 3일 교육하죠. 생방송이 없는 그날 여러분들 같이 편안하게 놀라고 생방송으로 없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하는 사람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하루를 건너뛰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시부터 24시까지, 그러니까 22시부터 24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생방송을 들었어. 22시부터 24시까지 생방송을 들었어. 그럼 그 생방송을 들은 것을 오늘 복습 못 하잖아요. 다음 생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텀을 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의 텀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스스로가 연습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연습을 할 다음 생방송 들어오면 어때요? 들었으니까 이해했으니까 다음 진도 나가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같이 놀고 와. 응? 없으니까 놀아버려. 수업 없으니까 놀아버려. 놀라고 준 거 아닌데 열심히 놀아버려. 그리고 수업 있는 것만 듣기만 해. 그런다면 그게 과연 공부냐 이거예요. 구경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러 왔지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러 왔으면 리더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와 줘야 돼요. 감독이 있으면 선수는 감독이 전략과 전술을 짜주면 선수들은 그 전략과 전술대로 움직여야 베스트 컨디션이 나오고 베스트로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전술을 짜줘도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선수들이 나태하면 그 게임은 해보나 마나 진 게임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선수는 따라와야 돼요. 물론 선수 중에는 감독보다 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선수가 있을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전술만을 고집한다면 감독이 쌓아놓은 전략과 전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결국은 게임에서 진단 말이에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리더자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리더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왔으면 공부의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방법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리더자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는요, 하는 겁니다. 공부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그것이 진짜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공부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적용할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공부하세요. 공부했나요? 이거 체크했는데 이거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해주셔야 되고 했다면 했다고 대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 전 과목에 대한 문제 중심의 이론
이론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중심의 이론 학습으로 해서 정규반을 끝낼 겁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이름 붙이기를 속성 정규반, 필기 합격반입니다. 필기 합격반인데 속성 정규반이에요. 그러면서 핵심 정규반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 대한 이론으로서 문제풀이를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해 주세요.